제가 사랑에 빠져서 북한 식당 3층에서 지붕에서 떨어져서 탈북을 했어요.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가거나 다시 북한 갈까 하고 이제 라오스에서 택시를 타러 나왔었어요. 태국에 넘어가서 이제 출산을 하고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기쁨저 들어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해외 북한 식당 노동자로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겪지 못했던 북한에서 다양한 삶을 살았고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 파견이 돼서 나갔거든요. 평양에 살 때 해외라고 하면은 좀 자유롭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가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놀랐었고 밖에 외출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고 나는 해외에 나왔는데 잘못 나왔다. 또 그 북한 식당 안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서로 생활총화라는 거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생활을 잘했는지 셀프 비판 그리고 또 허상 비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외 생활을 했었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해외 생활이 아니라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좀 일은 진짜 너무 죽으라고 힘든데 거기다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장부책이 이게 사인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인만 했어요. 4년 동안. 좀 절망감도 가지기도 했고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뭘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것은 북한에서 검증된 친구들을 다 골라서 오디션을 보고 뽑혀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북한에서 오디션을 보고 해외 나간 케이스였어요. 캄보디아 그 북한 식당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여러 나라 사람들 상대로 일을 했었고 제가 있던 식당에서는 한국 손님들도 자유롭게 받았어요. 한국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좀 말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라 교육을 하는 편이고 그런 매뉴얼대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자주 오시는 한국 사람과 제가 사랑에 빠져서 탈북을 했어요. 그 안에서는 사랑을 한다거나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손을 잡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텔레파시 통했다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따라 나가면은 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북한 식당 3층에서 지붕에서 떨어져서 탈북을 했어요. 지금도 느끼는 게 지옥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그 북한이라는 것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한 거의 3만 5천 명이 다가온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반수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진짜 먹을 게 없고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탈북을 하면서 죽는 게 낫지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가면서 죽자 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탈출을 해서 또 이렇게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산다는 것도 이게 신이 정해준 거 아니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운명이 바뀌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북한에서 평양이라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조차도 지방에 살다가 평양에 가는 게 어렵지만 어렵게 평양에 가면은 해외 온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평양 외에 다른 지역에는 비포장 도로도 많고 조선이 아직도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양에는 그래도 좀 거층 건물도 있고 도시도 좀 깔끔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좀 화려함이 지방 사람들에게는 안겨다 보니까 와 이게 평양이 멋있다 이러한 또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하고 또 탈북해서 한국에서 와보니까 거긴 진짜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이고 지옥이었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평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좀 보여주기 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세울 게 평양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아파트 한 5만 세대 건설을 또 했더라고요. 좀 지옥 같은 동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평양에서 아파트에 살면은 가스를 쓰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나라에서 가스를 주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가스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석탄을 사용하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하니까 고통을 받고 있고 전기를 나라에서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정말 답답하고 여기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더 안겨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평양을 보고 이제 탈출 결심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평양은 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라오스에서 한번 탈북이라 이러는 거를 좀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이랑 여러 곳에 연락을 했는데 못 받아준다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도와주는데 이제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느낌을 받아서 다시 북한 갈까 하고 이제 라오스에서 택시를 타러 나왔었어요. 어떻게든 결심을 해야 되겠다고 딱 나왔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딱 이렇게 올려다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 대사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 가서 그냥 잘못했다 하고 다시 들어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럼 좀 더 잘 생각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기회가 왔을 때 가게 되겠지만 너무 지금 당장 애쓰지 말고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고 라오스에 눌러 앉았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가지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다른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에 라오스에 있다가 태국에 넘어가서 조금 지내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태국에 이제 수용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용소에 아이랑 같이 들어가서 수용소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사니까 이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 혼자 왔다면은 좀 더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이고 그 아이에게 북한이 아니라 이 한국의 자유를 선물해 준 게 너무 부모로서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또 새로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버텼어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했죠. 또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돈이다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일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3만 5천 명이 되어오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여러 번 걸고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숨을 뭐 한 번 걸고 탈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2번, 3번, 뭐 많게는 진짜 10번, 11번까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탈출을 하다가 또 잡혀서 북한에 북송이 되고 또 오다가 북송되고 이런 식으로 이 자유를 얻겠다고 정말 어렵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실패를 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가거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민 분들에게는 이 자유가 그렇게 쉽게 얻어진 건 아니라서 그 소중함을 좀 엄청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면은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 잘 받아서 어떤 사소한 것에도 좀 감사함을 잘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이라는 그런 어떠한 체제 속에 갇혀진 것에서 살다 보니까 감사함을 잘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감사함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도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좋은 것도 배워가고 있고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탈북민 분들 주변에 또 보게 되면은 많이 좀 이해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오늘을 더 멋있게 또 값지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북한을 탈출해서 왔는데 북한에서 부모님이 다 저 때문에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얻은 자유인데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부모님한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부모님의 목숨과 바꾼 삶이다 이런 생각도 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버티고 꾸준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이 없어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좀 떠올리면서 뭐가 힘드냐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이 늘 편안한 거에 좀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생각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여기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누구나 또 다양한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라에서 정해준 일만 해야 되고 갑자기 자유가 보장이 된 거예요. 나라가 시키는 거, 야, 너 뭘 해?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벌판에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와 이거 풀어놓으니까 그것도 걱정이야. 와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자유로우니까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제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고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도전하게 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생각이 탈북민들도 와서 똑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내가 일만 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 식당에서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한국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장점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 식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느낌도 잘 안 오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기쁨저 들어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쁨저 들어갔다가 탈출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고 974 정도 군사복무를 하다가 오신 분은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오신 분 중에 기쁨저였다 하는 여자분이 계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의. 그래서 저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기쁨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키가 조금 크면은 일단 다 선발을 하거든요. 그 선발됐던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저 기쁨조 뽑혔었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다 누구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뽑혀서 중앙당 심사를 1차, 2차, 3차까지 거치고 신체 검사라는 거를 여성 검사 이런 거랑 한 3번인가 했거든요. 간부들만 다 다니는 병원에 가서 했는데 알몸 검사를 해요 남자들이. 그게 근데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알몸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그냥 윗사람이 명령만 하면은 아랫사람은 지키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따르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떨어졌죠 저는.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체크를 받았었고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캄보디아 딱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중앙당 다마 그리고 검사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기쁨저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서부터 사인하고 도장 찍고 나오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기쁨저에 계시다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단 한 번도 그 안에 본인이 뭘 어떤 일을 했는지 발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와서 사실 기쁨저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기쁨저는 좀 달라요. 제 친구 중에 기쁨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금성학원에 다녔었거든요. 북한에서 좀 엘리트 자녀들만 가는 고등학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고 같은 느낌? 기쁨저가 북한에서 말하는 그 옥가라고 하는 거를 기쁨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쁨저인데 김종일이나 김정은이가 금성학원에 뭐 시차를 갔어요. 시차를 갔는데 이 친구는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예뻤어요. 교복 예쁘게 입고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이 친구는 기쁨저다. 주변의 친구들은 엄청 부러워하는 상대였던 거죠.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뽑혔던 기쁨저도 기쁨저에 뽑혔다고 해서 다 김종훈이 옆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도 담당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안내만 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 다 기쁨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씨가 그런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기쁨저하고는 북한에서 말하는 기쁨저 아예 다른 말이었어요. 네, 저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또 북한이라는 그런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잘못된 체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탈북이라는 것도 해봤는데요. 정말 이 소중한 자유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년분들이 저의 영상을 또 보시면서 힘을 가지고 힘을 얻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양하게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개발을 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오고 그 운이 왔을 때 잘 또 되는 그런 날이 있다고 믿고 있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늘 화이팅 하시고 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